안녕하세요. 기업가 정신과 기회에 대한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컨텐츠 스타트업 2호를 운영하고 있는 김태훈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냥 뭐 CEO한테 바로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홈페이지 이런 데 보면 이제 PR 이런 데다가 보내기도 하고 동의 이런 데다가 그래서 뭐 되게 중소기업 같은 데도 되게 많고 한 3, 40군데 될걸요? 근데 처음에는 되게 거절을 다 당하죠. 처음에는 뭔가 군대 전역한 뭐 열정적인 청년인들 좀 만나달라 이런 식으로 했다가 이제 하도 좀 안 만나주고 그러니까 포장 같은 걸 좀 했죠. 그러니까 뭐 내가 마케팅 컨설턴트인데 뭐 귀사에 새로 나오는 뭐 제품이나 뭐 광고 카피 이런 것들이 되게 우려스럽다. 거기 관련해서 아이디어가 있는데 한번 가볍게 뭐 차를 한번 마시면서 이야기를 해보자. 그렇게 하니까 한두 명 만나주잖아. 당시에 조금 잘 나가던 어떤 뭐 광고하는 스타트업이 있었어요. 투자 받았다 이런 그 뉴스 보고 제가 처음에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된 거 그런 식으로 사람들 만나서 이제 사장님들이 이제 막 조그마한 회사 이런데 가면은 그래도 이제 너가 뭐 패기도 넘치고 그러니까 조그마한 프로젝트 하나 좀 이렇게 해봐라 이러면서 이제 뭔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브랜드 전략은 뭐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그냥 배워가지고 뭐 좀 실행을 했던 것들이 몇 개 있어요. 뭔가 제품 전략 짜고 이제 그러면서 그냥 주는 대로 돈 받고 되게 좋은 꼴도 많이 받고 안 좋은 꼴도 많이 받죠. 기업가라는 사람들 대충 어떤 사람들이구나 이런 되게 자기 고집도 세고 그냥 좀 자기가 추구하는 거 좀 추구하기 위해서 되게 열정진영? 뭔가 나도 저런 좀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학교 사이트 이런 데 찾아보니까 창업 동아리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팀이 좀 예술가들을 위한 어떤 문제 해결을 해보자 어플 같은 걸 만들어서 이런 게 있구나 학교에 일단 이런 것도 이런 거 몰랐는데 하면서 많이 가봤죠. 좀 본격적으로 사업화를 해보자 진지하게 좀 이렇게 해서 그게 좀 첫 번째 창업이 됐어요. 그 회사는 아직 남아있고 잘 성장하고 있어요. 아트쉐어라는 회사인데 뭐 이렇게 사업은 되게 잘 됐어요. 뭐 엄청 잘 됐다라기보다는 처음 창업해본 것 치고는 뭐 편집샵들 있잖아요. A랜드라든지 뭐 이런 데다가도 다 입점해서 판매하고 수출도 조금 하고 많은 액수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좀 성장 그런 걸 했던 거죠. 투자도 받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뭔가 이제 3명이서 이제 공동 창업을 했던 건데 조금 더 뭔가 좀 독자적으로 큰 걸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점점 생겼던 거죠. 좋은 제안이 와서 우리가 이제 제조를 할 줄 아는데 좀 뭔가 이 우리의 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뭔가 그런 브랜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팀이 있으면 좀 투자를 해서 좀 튀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와서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뭔가 좋은 기회인 것 같고 자본력도 있고 그러니까 가구 사업을 하게 됐어요. 소재를 만드는 회사고 소재 회사. 그 소재를 활용해서 뭔가 어떤 제품을 만들 건지 뭐 브랜딩을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전부 저희 팀이 담당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학교 네트워크 통해서 연결돼요. 이제 막 청년 창업 밀어주고 그럴 때 그래도 그냥 안 망하고 성과도 내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미디어에서도 많이 나와가지고 취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학교 홈페이지에다가 막 얼굴 걸리고 그러니까 주목을 조금 받았죠. 그래서 했는데 가구를 했는데 뭐 한 1년만에 망했어요. 왜 망했어요? 다 사람 일이 엮여 있어서. 그렇지. 근데 우선은 돌이켜 보면은 첫 번째 사업에서 좀 성장 경험하면서 좀 자만 같은 걸 좀 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사업에서 마케팅이나 브랜딩 이런 것들을 담당했었고 이제
다른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이 했던 이제 두 명은 그런 비즈니스 경험이 좀 있는 분들이었어요. 네, 한 나이도 저보다 5살 정도 많은데 한 명은 이제 운영이나 영업 담당하고 한 명은 이제 디자인하고 제조 담당하고 이렇게 합이 잘 맞아서 잘 됐던 건데 저도 이제 몇 년 하다 보니까 아 나도 이제 저 대충 할 줄 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고객들 반응도 좋았어요. 그런 개발하는 과정에서. 근데 이제 진짜로 제품을 대량 생산해서 뭔가 창고 같은 것도 운영하고 물류를 운영하고 그래야 될 때부터 이제 답방구가 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계속 문제 같은 것들이 생기고 기업에서 한 것도 있고 그런 이제 뭐 정부 지원 사업 조금 받은 것도 있고 다 끌고 모으면 한 2억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뭐 투자 같은 것들은 좀 안 들어올 것 같고 그리고 대출을 땡기자니 사실 좀 겁이 났죠. 그래서 미래가 불투명하네. 그래서 이제 돈 다 떨어지고 이제 빚이 조금씩 생길 때쯤에 좀 이거는 뭔가 아니다. 더 커지기 전에 중단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실패를 했던 거네. 망한 거죠.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선배 창업가들 좀 이렇게 막 만나고 다니면서 어떻게 뭐 정리해고 하냐 이런 거 좀 물어보고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해체했죠. 해체하고 다시 못 가? 네. 휴학을 총 3년 반인가 했어요. 북학해서는 뭐 그냥 학교 학교 다니는 데는 별로 관심 없었고 근데 일단은 이제 망한 사업을 정리해야 되니까 1년 동안 제품 땡 처리를 했어요. 혼자서. 그때 좀 어떻게 살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뭔가 취업하기는 싫고 그냥 이게 뭔가 모르겠어. 왜 취업을 하기가 싫었을까? 그래도 좀 어린 나이에 근데 저는 취업 걱정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취업은 하기 싫었는데 그냥 대학생 때 워낙 해놓은 게 많다 보니까 그 정도로 뭔가 사업도 좀 해보고 프로젝트 해보면은 그냥 알아서 기업에서 연락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잘 되고 있는 스타트업 같은 데서 너 우리 팀에 뭐 이런 사업 신설되는데 너가 좀 들어와서 해볼래? 뭐 이런 제안들 되게 졸업할 때쯤에 그냥 자연스럽게 되게 많이 나왔어요. 좋은 그런 자리에 대한 것들. 근데 왜 싫은 그냥 뭔가 조금 더 일을 해보고 싶은데 자기 주도적으로. 근데 또 동시에 그런 게 있었던 거죠. 뭔가 사업을 또 하자니 벅진하고. 근데 취업을 하기로 뭐 답도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뭔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좀 답을 좀 찾아보기 위해서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뭔가 혁신을 한다는 미국 실리콘밸리 한번 좀 가보자. 사람들 좀 만나보고 어떻게 살 것인가 좀 생각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날아갔죠. 부모를 부양해야 된다. 그런 상황이면은 어디 막 들어가서 지금 월급을 그런 상황은 아니었나 보죠? 저희 집이 넉넉한 편은 절대 아닌데 그래도 엄청 걱정스러운 집은 아니었어요. 다행히도. 그러니까 태용 씨가 굳이 부양하지 않아도 그런 부모님도 약간 그런 걱정 같은 거 부담 안 주려고 했고 그냥 되게 그런데 중요한 요소예요, 근데. 맞아요. 근데 사실 창업가들 만나보면 돈도 돈이지만 집의 경제력도 경제력이지만 좀 없던 집이었어도 좀 집에 좀 사랑이 많고 자식을 지지해주고 좀 그런 집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중요한 말이네. 그리고 되게 진짜 실제로 가난하다고 좀 마음까지 가난해지면 좀 힘든 것 같아요. 도전은.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뭐 중요하지만 결정적 요소는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뭐 그런 류의 사업도 있고 그런 류의 커리어도 있긴 있죠. 뭐 이를테면은 내가 뭐 파일럿이 될 거야 하면은 벌써 깨지잖아요. 그럼 집에 돈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고. 부모님의 어떤 믿음이나 지원이나 한번 해봐라 이게 중요한 거지. 그렇죠.
그때 우리 태용씨 부모님은 그랬나봐요. 아 그쵸. 그거 되게 감사한 부분이죠. 지나고 보니까. 그게 이제 아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해야 사람 만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동영상 이제 인터뷰 취재하러 왔다. 영상으로 만들려왔다. 그때 마침 이제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말도 뜨고 그래서 약간 그 자기소개 영상 같은 걸 만들어서 올렸어요. 그 실리콘밸리 한국인들 이제 모여서 이제 좀 소통하는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거기다 자기소개 영상 만들어서 올렸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요즘에 뭐 인공지능이나 이런 걸로 뭐 이슈가 있는데 그 현장에 가서 거기서 이제 종사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다. 그래서 이런 취지로 미국에 가는데 좀 뭐 이런 취지에 공감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좀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고 이야기 좀 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영상을 올렸어요. 되게 오그라드는 영상인데 그것도 이제 그걸로 이렇게 한 명 한 명 연결이 됐고 그러면서 좀 몰랐던 뭐 적성 이런 걸 좀 발견을 했던 것 같아요. 인터뷰도 재밌고 컨텐츠도 재밌고 그리고 이 분야의 컨텐츠를 제작하는 거, 스타트업의 핵심 분야 컨텐츠 제작하는 게 또 너무 재밌고 그리고 이제 뭐 IT 전문 뭐 매체나 이런 건 많았는데 영상 매체는 뭐 딱히 없었고 그리고 또 IT랑 또 뭐 스타트업이랑 또 느낌이 또 되게 다르잖아요. 근데 그냥 이런 분야의 이야기를 좀 저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컨텐츠 내보내고 엄청 좋아해 주니까 이게 사람들이 좀 필요로 하던 거였구나 라고 하면서 뭔가 되게 재밌게 했죠. 이게 이렇게 재밌을 줄 몰랐는데 그래서 그 만난 사람들이 총 몇 명이 되죠? 뭐 처음에 했을 때는 그 영상에 나오는데 몇 명이라고 40명이라고 했나? 50명이라고 했나? 실리콘밸리 엄청 넓잖아요. 저는 뭐 컨택되는 사람도 없었고 그 실리콘밸리 그렇게 넓은 줄도 모르고 아까 안 찾아보고 왔어요 진짜로. 진짜 안 찾아보고 왔어요. 아니 그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무조건 내린 거야? 일단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내려서 뭐 에어비앤비 뭐 어플을 킨 다음에 제일 싼 데가 어딜까? 거기 현장에서? 네. 현장에서 했는데 이제 뭐 웨스트 오클랜드라는 1박에 그게 게스트하우스였어요. 진짜 방만 이렇게 그 침대 8인치, 16인치 이렇게 막 있는 한 5, 6만 원 돈 했던 것 같아요. 웨스트 오클랜드 나서 처음 나는 거네. 그쵸. 미국도 처음 간 거예요. 영어도 막 이렇게 잘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영어도 어떻게 했어요? 근데 뭐 기차 티켓 사고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길이 어디냐, where is 뭐 할 줄 알잖아요. 생존 서바이벌 영어. 그쵸. 그 정도는 그냥 한국에서 교육 받았어요. 아니 자기소개 영상 보고 이제 한 명이 좀 연락이 돼서 짐 풀고 이제 약속을 잡았어요. 이제 그 핀테크 회사에서 일하고 있던 디자이너 분이었는데 그래서 뭐 영상 나갈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뭐 열정이 있는 것 같고 그냥 한번 만나나 보자 해서 이제 사무실로 갔죠. 그분이 뒤에 소개를 많이 해줬어요. 좀 지낼 수 있도록 좀 소개해주겠다 하면서 은인을 만났죠. 그쵸 엄청 은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이제 소개를 받고 되게 정말 싼 가격에 그냥 일단 뭐 처음 보는 사람이 돈은 내야 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 샌프란시스코 이제 북쪽이 오클랜드고 이제 남쪽에 그 데일리 시티라고 있어요. 데일리 시티. 네, 거기 약간 한국으로 치면 좀 김포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오케이. 그 약간 샌프란, 데일리 시티, 공항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뭐 팔라도 이런.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그날 다 짐 싸가지고 옮겼어요. 근데 이분이 또 이제 영화 공부하는 사람이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분한테 먹고 자고 밤에 술 먹고 하는 거 많이 배웠어요. 카메라 워킹까지.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한 사람 두 사람. 네. 일단은 이제 처음 만났던 분 가지고
이제 영상을 찍고 일단은 샘플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다른 사람들 설득할 때 활용하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제 채널이 없었으니까 뭔가 이제 사람들 설득하려면 이게 어디에 배포되는 영상인지 이런 게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국내 언론사나 뭐 미디어들한테 메일을 보냈어. 내가 그 미국에 와서 지금 이런 콘텐츠 만들고 있는데 그 이제 몇 달 뒤에 한국 돌아가서 채널 오픈할 거다. 네, 서로 좀 태그해주면서 같이 올릴 채널 있냐 이렇게 했더니 뭐 반응이 괜찮은 거예요. 그 비즈 한국? 비즈 한국? 네, 그 있죠. 네, 네. 그쪽에서 그러면 콘당 얼마를 막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안 했는데 그냥 콘텐츠를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올려주겠지. 우리가 거기에 뭐그 사람 이제 업로드하고 이제 저 태그 한번 해주는 건데 뭐 미디어라고 부를 것까지는 아니지만 되게 큰 채널들이 있거든요. 뭐 되게 그런 크리에이티브한 사람들 많이 나오는 광고에 모든 것 이런 채널이 있어요. 유튜브에? 뭐 유튜브에도 있고 페이스북에도 구독자가 25만 명 정도 될 거예요. 막 디자이너 이런 사람들 나오는 채널인데 거기다가 이제 뭐 디자이너 영상 보내주니까 좋다. 같이 올리자. 그래서 그런 채널들이 몇 개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설득을 할 때 이 영상이 이제 내가 만든 채널에도 올라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채널에도 같이 올라간다 라고 하니까 좀 더 수월해진 거예요. 왜냐면 자기 스토리를 많이 봤으면 좋겠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처음에 좀 그런 식으로 해서 인터뷰 구하는 것도 수월했던 것 같고 처음에 채널 오픈했을 때 성장도 빨랐던 것 같아요. 그냥 되게 두루두루였어요. 그러니까 뭐 창업자도 있었고 그 디자이너도 있었고 개발자도 있었고 그리고 약간 뭐 음식점 사장님도 한 명 있었고 뭔가 그런 테크업계 고액 연봉자가 아닌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담아보고 싶어서 언급을 주기적으로 해주니까 저도 시작부터 조금 빨리 신뢰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언론사에서 출발이 일단 좋았던 거네. 이런 식으로 비전 그건데 뭐 리얼벨리 뭐 바이 태용 하면서 누가 만든 영상이고 자기네 이름으로 올린 거죠. 그 350으로 못 가요. 그렇게 그렇지. 그래서 이제 뭐 낮에는 이렇게 찍고 다니고 이제 밤에 이제 한국에서 무슨 뭐 영상 편집 알바 이런 거 받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돈 벌면서 낮에 일하고 밤에 일하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또래 창업자들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은 대학생처럼 그런 거 많지만 한국에? 그쵸. 그럼 되게 좀 특이한 애였거든요. 계속 사업하고 그런 23살 때부터 잠깐 하다 많은 애도 있었는데 그냥 계속 하는 사람은 주변에 진짜 없는 거예요. 애들도 뭐 다 취업하고 뭐 공무원이 되거나 뭐 고시 준비를 하거나 대학원 가거나 근데 좀 유별나게 이제 주변 사람들 중에서 그냥 계속 뭔가 실패하고 있는 건 이제 저밖에 없고 이제 딱 한국 사람들 오지랖이 넓잖아요. 너 왜 계속 뭐 그러고 사냐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근데 그런 게 되게 그런 얘기를 아무리 좀 막 그런 자기 원하는 걸 추구하는 사람이라도 그런 얘기 자꾸 들으면 막 스트레스 받거든요. 엄청 스트레스 받죠. 아무튼 내가 좀 이상한 건가 이런 생각이 좀 있었는데 이제 거기 가니까 정말로 그냥 일상적으로 창업하고 실패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고 뭘 좀 도전을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되게 호의적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게 바로 그러니까 다양성이라든지 그런 걸 좀 존중하고 그 사람이 뭐 도전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이게 너무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거다 보니까 되게 그 안에서 좀 그런 내가 좀 더 도전하고 살아도 되겠다라는 용기 같은 것도 없고 어느 면에서는 위로 같은 것도 많이 받고 일단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근데 흔히 갖고 있는 미국에서 이제
뭐 직장을 잡았다라는 사람에 대한 그 편견 같은 게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뭐 미국 몇가지 뭐 금수저야 돼 그런 것들 있잖아요. 실제로 돈 많은 집 자식들이 거기서 그 일자리 잡고 창업하는 경우가 뭐 대다수인 건 맞는데 그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되게 방황도 되게 막 많이 하고 한국에서 뭔가 한국에 좀 잘 안 맞고 뭔가 자기 꿈 같은 거 찾고 싶어서 되게 늦은 나이에 자기 돈 다 털어가지고 도전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 음식점 사장님만 해도 이제 젊었을 때 음악 하다가 한국에서 이제 뭔가 요리 같은 거에 관심 생겨서 도전 히스토리가 있는 거죠. 뭐 세상을 보는 관점이 완전 달라졌죠. 그래서 그냥 뭐 또 돈 벌어야 되니까 잠깐 뭐 친구네 회사 들어가서 일도 하고 그런 뭐 영상 알바 같은 것도 좀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 콘텐츠 만들어서 연재하고 그러면서 이제 리얼밸리 시즌 1 마칠 때쯤에는 뭔가 그런 기관들한테 좀 제안 같은 걸 많이 하고 다녔어요. 근데 일단 그 다행히 시즌 1이 히트를 쳤고 그리고 이제 저도 뭐 이제 미국 가서 보고 온 게 거기서는 기업가들이 되게 미디어에 많이 나와요. 뭐 팟캐스트 이런 것도 많이 하고 되게 대학교 강단 같은 데 서서 애들 막 가르치고 그런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보니까 그냥 한국 이제 기업 생태계 좀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뭐 그 성공했다 하면은 그 사람들 얘기 듣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뭐 솔직히 뭐 그냥 삼성이랑 뭐 이재용이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알 수도 없고. 그리고 뭐 IT가 뭐 네이버 이런 거 창업한 사람 어떤 일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뭘 배웠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한국에 많이 들어보고 싶다. 이제 기업가들이 뭔가 자기의 지식과 경험 같은 걸 좀 나눌 수 있게 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뭔가 자기 도전을 할 때 참고할 수 있게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걸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좀 제작비 같은 것도 좀 주고 니네 좀 네트워크 같은 것도 좀 지원해달라 이런 말 많이 하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디캠프라는 데서 거기가 이제 은행들 돈 모아서 이제 벤처 지원해주겠다 하는 그런 기관인데 거기서 이제 프로젝트 지원을 해줘서 이제 한국 스타트업 이제 창업가들이나 투자자들 다룰 수 있는 그 콘텐츠 제작을 좀 해볼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시작해. 이유가 뭐라 그래야 돼요? 회사 이름이라고 그래야 돼요? 채널명이자 회사 이름. 1인 미디어로 한 1년 정도 활동을 하다가 이제 뭔가 콘텐츠 좀 더 집중하고 싶어서 그 뭔가 뭐 편집 알바라고 해야 되나? 편집 어시스턴트 분들을 이제 좀 뭐 건당 얼마 해가지고 이렇게 좀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하면서 이제 점점 더 좀 여건도 좋아지고 그리고 좀 운영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만들고 싶은 콘텐츠는 좀 더 많아지고 하면 할수록 좀 생각보다 되게 더 큰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일을 내가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좀 개인보다는 이제 회사가 되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발전을 해온 거죠. 지금 유튜브는 6만 7천 그리고 페이스북은 한 4만 3천? 4만 3천? 네. 다 끌고 모으면 11만 명 되는 거. 네, 우선은 수익 모델이라고 하면은 이것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일단 유튜브에서 나오는 수익이 있고 그리고 이제 기업하고 이제 브랜디드 콘텐츠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외적으로는 이제 최근에는 이제 뭐 LG나 그 한화에서 직원들 교육 자료로 임대를 하고 있어요. 영상에 나왔던 창업가들 이제 이런 공간에서 실제로 만나볼 수 있는 자리들도 마련을 하고 이제 그럼 이제 거기 이제 티켓 같은 수익이 나오기도 하고.
근데 컨텐츠 만들어서 큰 돈 버는 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요? 그냥 이거는 미디어 업 자체가 그냥 시간이 걸리는 일인 것 같아요. 그 영향력이 생기고 신뢰를 쌓아야 되고 근데 그거 이제 한순간에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제품 비즈니스나 이런 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스타트업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는 아니거든요. 이게 그냥 관심 있는 사람들만 관심 있고 이제 최근에서야 이제 좀 큰 스타트업들 몇 개 나와주니까 스타트업이 뭐 TV 광고 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렇죠. 뭐 진짜 뭐 배달의 민족 뭐 이런 데 정도 되는 게 아니면 근데 요즘 뭐 마켓컬리도 있고 야놀자 같은 데도 있고 토스 같은 그러니까 이 생태계가 커지니까 조금씩 이제 사람들 관심 갖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규모를 키우겠다 이런 것보다는 이 생태계가 좀 커지는 만큼 저희도 그냥 따라서 크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스타트업에 관해서 컨텐츠를 만드는 것 같아요. 영상 콘텐츠로는 저희가 1등이고 뭐 깨작깨작 작게 조금 하는 아직까지는 그냥 기성 미디어나 이런 데서도 따로 좀 채널 만들어서 하겠다 이런 정도의 관심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시스템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죠. 뉴미디어 뭐 그냥 유튜버들만 봐도 그 모든 걸 그냥 혼자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촬영 퀄리티는 아니어도 네 그래서 그런 효율성을 낼 수 있는 그런 분을 되게 좀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고 근데 그런 분들 모셔보려고 좀 많이 했죠. 근데 저도 사업을 해보고 그러니까 무조건 막 앞뒤 안 가리고 막 성장하고 이런 게 좀 그런 게 중요한 업도 있지만 그냥 콘텐츠업은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일주일에 뭐 기사 몇 개, 아니면 뭐 영상 몇 개 만들고 무조건 만들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데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좀 제작 시간이 약간 좀 걸리거나 그래도 되게 전문성을 갖고 그런 사람들이 좀 충분히 소비할 수 있는 컨텐츠 만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조회수나 구독자 수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팀에서 뭐 성과 지표로 안 쓰고 그냥 하나 보는 거 일단 뭐 총 시청 시간 이런 거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조회수 높은데 사람들이 그냥 자극적이어서 그냥 뭐지 하고 그냥 나가면은 사실 조회수로 그걸 성과를 보면은 그게 좋은 콘텐츠라고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좀 힘있는 스토리를 갖고 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거든요. 그래서 분짜리 영상인데 너는 몇 분 정도까지 사람들을 유지를 했다. 근데 조금 더 이제 힘있게 끌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 고민이 되게 많았죠. 근데 그게 당장 수익하고 연결이 안 되는 그 지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되게 모호한 건데 그런 거 신경 썼을 때 오히려 돈이 벌리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신경 썼을 때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왜 이마트 몰이나 뭐 마켓플레이 같은 데가 훨씬 더 큰 채널들이 있을 텐데 이제 저희랑 이제 둘 다 크리에이터랑 협업한 최초의 사례거든요. 그 회사로서 이유를 보면은 일단은 그 이미 좀 어느 정도 브랜딩에 신경을 쓴 곳이잖아요. 근데 그냥 그런 데들은 막 자극적이거나 그런 콘텐츠랑 자기 브랜드를 섞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좀 신뢰를 줄 수 있는 곳이어야 되고 그리고 이거를 보는 시청자층이 또 좋은 시청자층이어야 되고 이렇게 무슨 게임 방송 보는 그 약간 좀 자극적인 콘텐츠 보는 사람들이 저희 독자가 아니거든요. 다 창업자, 뭐 투자자, 개발자 이런 사람들이 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가치가 높은 거죠. 구독자들의 가치가 또 높은 거죠. 그리고 그 뭔가 중요한 사람들한테 좀 뭔가 신뢰를 전달하고 싶을 때 오히려 그런 퀄리티에 신경을 써온 것들이 오히려 그들이 같이 일해보는 내 선택 기준이 되는 거죠. 저희는 그냥 봐도 뭐 웬만한 프로덕션이나 이런 데서 이제 뭐 그냥
저 인원으로 저걸 하는 거 좀 되게 신기해하죠. 그런 거죠. 이제 걔네들은 이제 뭐 프로덕션 이런 제작은 잘 할 수 있는데 뭐 그 사람들이 어떤 뭐 기술이나 혁신 분야에 이해도 갖고 만들기는 또 어렵고 그냥 알아야 되잖아요. 기술이 뭐고 인공지능이 뭐고 뭐 물류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뭐 갖고 있어야 되고 이 어떤 변화하는 이 흐름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야 되고 그거 자체가 첫 번째 전문성이고 그런 또 되게 열정 있는 사람들이 저희 걸 다 보고 있다는 거 되게 가치가 있는 사람들 전국적으로 유명하고 대중적인 채널은 아니지만 그 되게 봤을 때 뭐 개발자 같은 것들 뭐 채용하고 싶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즐겨보는 채널인 거죠. 독자층이 딱 있고 독자층이 되게 가치가 높은 사람들이고 그냥 세 명이 가서 그냥 뚝딱뚝딱 만들거든요. 저희는 그냥 가가지고 가장 장비 가볍게 하고 근데 이렇게 투자 되게 많이 해요. 카메라 기종이나 뭐 렌즈나 이런 것들 그래서 좀 가장 가볍게 움직일 수 있고 뭔가 상황이 어두운 데거나 아니면 너무 밝은 데거나 이런 데에서 그냥 다 좀 잘 찍을 수 있게끔 그런데 돈 안 아끼고 저는 많죠. 저는 많죠. CEO니까 저는 한 10시쯤 나와서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줄었어요. 예전에는 진짜 10시에 나와서 한 12시에 퇴근하고 이러는데 지금은 뭐 8시에 갈 때도 있고 8시, 10시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모든 게 어떻게 보면은 나이 든 사람도 불안하고 젊은 사람도 불안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가 그런 새로운 것을 누군가 한다라고 했을 때나 뭔가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겠다라고 누군가 했을 때 그거를 어떻게 지원해주고 도와줘야 되는지 그냥 그거 자체를 그냥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좀 뭔가 다 응원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의뢰하는 그런 말들이 튀어나오는 거죠. 다 뭐 자식 잘 됐으면 좋겠고 옆집 사람 잘 됐으면 좋겠고 이제 현재까지의 어떤 나라가 발전해오고 이런 과정에서 좀 봤을 때 그냥 외형적으로 많이 컸는데 좀 많이 성숙하지 못한 게 좀 사실인 것 같아요. 아무런 정보도 없고 그렇게 막 사업하고 그랬으니까 그냥 막 빚 땡겨 쓰고 그냥 다 배팅하는 게 뭐 사업하고 막 그게 막 뭐 뭔가 사업가에 뭐 기계고 배우고 이런 식으로 이해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전 세대의 어떤 사업가들 보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너무 위험하게 사업을 하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누적이 돼서 뭔가 도전이나 그런 걸 하면 좀 걱정부터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맞는 부분도 되게 있죠.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그런 뭐 교육이나 정보 공유가 너무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업 자체도 단계별로 좀 위험을 줄이고 그리고 어떤 걸 해야 좀 더 뭐 뭔가 성공 확률을 높여 나갈 수 있는지 그런 어떤 체계적인 접근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아니 진짜로 주변에 아무도 사업 안 하고 그리고 뭐 사업 얘기하는 것들이 약간 좀 터부시되는 게 있고 그러다 보면 그냥 자기 생각만 가지고 이제 뭐 사업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되게 위험한 일들을 쉽게 저지르고 요즘에는 그래도 이제 투자자들이나 어떤 그런 뭐 멘토를 해주는 뭐 창업가나 아니면 저희가 만들고 있는 뭐 동영상 콘텐츠 같은 것도 있고 뭐 하면 이제 어떻게 좀 자기 그냥 기술적으로 어떤 아이템이 될 것 같은지 이런 것들을 검증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또 있거든요. 한번 참고 삼아 그런 콘텐츠들도 생기고 하니까 정말
참고할 수 있는 것들, 아니면 실패를 줄여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뭐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이런 건 너무 재밌는데 사실 하고 있는 일도 재밌고 재밌는데 그냥 아쉬운 점들 이런 것도 되게 많죠. 그냥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요즘에 그런 분위기가 되게 그 회의적인 분위기가 되게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지금 뭘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우리가 우리 사회가 성장이라는 거를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젠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건 좀 아쉬운 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가능성이나 그 자기 신뢰도 좀 필요한 것 같고 타인에 대한 신뢰도 좀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문화적인 다양성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그냥 앞선 국가나 그런 게 분명히 있고 그걸 배우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중국하고 동남아 쪽 콘텐츠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 뭐 이런 IT 컨텐츠, IT 영상, IT 컨텐츠 일단은 실품을 많이 다뤘으니까 일단은 좀 더 많은 생태계를 좀 다뤄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영어 번역 같은 것도 해서 좀 글로벌하게 유통할 수 있게끔 되게 실용적인 관점에서 많은 이야기가 좀 더 생기고 좀 서로 좀 도와주고 이런 게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 이런 콘텐츠를 별로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학자 콘텐츠를 많이 끼고 부모님 노후 걱정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의 사람이 좀 어떻게 좀 자아 실현을 뭐 이렇게 좀 해나갈 수 있을지. 사실 그런 경제나 커리어에 대한 설계 같은 게 있으면은 그래도 조금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재무 설계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나 그리고 그 커리어에 대한 것도 그냥 개념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삼성 어디 부서 가서 몇 년 차 일한 다음에 어디로 이직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몇 년 차쯤 되면 연봉이 얼마가 돼야 되고. 근데 그거는 사실 커리어가 아닌 것 같거든요. 내가 어떤 분야에서 뭘 배우고 어떤 성장을 해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나아가고 이런 자신만의 로드맵을 현실적으로 자기 상황에 따라서 좀 그려나갈 수 있는 그게 좀 그냥 단순히 이직 연봉 이런 게 아니라 커리어의 개념인 것 같거든요. 약간 그런 좀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없었어요? 헐 컴플렉스. 컴플렉스는 없었는데 명문대생들이 이런 거는 좀 부럽다 싶은 거는 몇 개 있었죠. 뭐요? 이를테면은 그 서울대나 카이스트 출신의 창업가들이 되게 많은 건 사실이에요.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그게 서울대 가면 똑똑해서 창업을 잘하나? 이렇게 피상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좋은 대학에서 좋은 새로운 학문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빨리 들어오는 것 같아요.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사업의 성공이라기보다는 그런 트렌드를 일찍 접하면 그런 운 같은 거, 시대 흐름 같은 거를 잘 탈 확률은 확실히 높아지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정보나 네트워크 격차는 대학생이라면 학교에 따라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걸 또 극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제